공통점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너도 나도 공통점 찾기에 바쁜 하루였습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동문수학한 이재명, 권성동 공통점 저격글 치고 받았다. 이재명 대표, 권성동 의원, 중앙대, 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권성동 의원의 이제 배우자가 이재명 대표한테 미팅을 권하기도 했었다. 뭐 그 정도 사이로 굉장히 지금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건데 공통점 저격글을 치고받아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이재명 대표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네. 요즘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좀 짧은 뭐 단어, 글 이런 거 좀 많이 올리죠.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 뭐지?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 답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답이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에 맞지 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공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채용 비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천 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김영주 의원과 같이 묶여서 비교 대상으로 오른 권성동 의원이 바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느냐? 내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이거다라는 거죠. 우리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입니다.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판했다는 게 나와 이 김영주 의원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답을 하면서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질문합니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 요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또 SNS로 답을 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건 이재명 대표가 아직 올리질 않았어요. 요거. 김철현 위원님. 공통점이 뭡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정말 이제 주관식보다는 좀 객관식으로 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올린 거는 권영주 의원하고 이제 권성동 의원과의 공통점은 아마 채용 비리에 초점 맞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두 분의 한 분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비리보다는 채용 비리 의혹 무죄가 정확한 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도 아마 거기에 맞장을 이제 맞불 놓는다고 일단 그거 올렸는데 네. 제가 볼 때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뭐 이석기의 공통점은 결국 진보당이라는 부분, 또 진보당의 핵심인 과거의 통합진보당, 또 경기동부연합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종북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의 어떤 그런 치고받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좀 재미가 없고 두 번째 너무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식으로 1, 2, 3, 4 정도 내면 국민들께서 볼 때 좀 편하게 네. 두 분이 공방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려면 명확하고 쉽게 좀 던져라.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올렸습니다. 다른 글을. 무슨 글을 올렸느냐. 네. 본인이 본인이 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이석기는 범죄인이다. 이재명 대표 이석기는 뭐 범죄행위를 부인했다 등등등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상당히 여기저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1대1 토론합시다. 방송사 토론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도 1대1 공개 토론 제안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랑 권성동 의원 공통점 찾기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치고받고 핑퐁 오며 가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요런 상황.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상황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한 명이 더 참전을 합니다. 누군지 볼까요?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샵 개양은 대장동이 아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장관까지 참전을 했어요. 참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이 총선을 어떤 구도로 치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 당의 나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SNS를 통해서 할 건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표현 방식도 나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치고받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 얹듯이 얹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뭐 방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저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 기대하는 게 뭔가 지금 이 어려운 민생 오늘도 아까 일면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삶이 퍽퍽해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왜 자기들끼리 저런 내용들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치고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자제하시고 지역에서 만나신 분들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 당은 어떤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평가받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할 거면 둘이 만나서 해라. 네. 공약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SNS에 먼저 공격을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저는 좀 방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 30일 정도,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 한 달 정도 놔두고 이제 본인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프레임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상대적으로 시끄럽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당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이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천에서 이제 명단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민주당이 혁신 공천을 했다라는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시간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도 일단 공천 과정에서의 이런 어떤 잡음들은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단합으로 가는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략상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영주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하고 갑자기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 저는 참 아쉬운 결정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대적으로 또 공격을 하고 또 정치적인 공세도 만들어 나가면서 총선적으로 뭔가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시도도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선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영 대변인님, 이 선거 전략 통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장현주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천 막바지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내부 혼란은 수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흔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는 게 내부에 불만이 많을 때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강하게 공격하는 게 흔히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영국 포클랜드 전쟁도 그런 식으로 발생했던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신의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SNS 설정 관련돼서 저도 그게 뭐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지만 약간 별개로 봐야 될 게 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대표는 약간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대표는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데 이재명 대표가 GTX-C 노선도 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 인천에서도 GTX-C 노선이 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먼저 지역 사안을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맞대응한 거다. 그래서 약간 단순한 정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원희룡, 이재명 이 두 사람은 지역구 이 카운터파트 아니겠느냐. 그 부분 또 따로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마 좀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요 얘기 SNS 공방 요거 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건 그나마 귀여운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왜?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